자, 첫 번째 경기. 자, 레스터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NC 소프트 부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프트 부장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가레, 이제 깁스화이트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을 뿐더러 이제 오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레스터가 현재 뭐 연승 중으로 지금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시즌 시작할 때 비해 경기력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도 이제 다 좀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좀 조직력도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좀 최근에 좀 레스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는 뭐 리버풀 상대로 이기거나 뭐 브라이튼과 첼시와 같은 좀 강팀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듯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원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노팅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레스터나 뭐 노팅엄이나 점유율은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으로 좀 전환할 오늘도 때를 띠자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주말 3일에서 150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띠자님. 아이고, 3일치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잘해보자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해보자님도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띠자님께도 보내드렸고, 그리고 잘해보자님도 100개 후원하셨으니 이틀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건승입니다. 오늘 띠자님. 네. 네, 이제 두 분께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습으로 좀 전환할 때를 좀 제외하고 보통 좀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반면,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볼을 소유하면은 바로 좀 전진해 좀 기동성을 좀 살린 전개를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 좀 양 팀의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공격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는 노팅엄이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약간 좀 공격에 좀 나설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레스터와 좀 노팅엄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노팅엄이 더 나은 게 맞긴 하지만 일단 뭐 생각보다 좀 노팅엄이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드는 데 비해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레스터의 흐름이 완전히 좀 살아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원정 뭐 노팅엄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뭐 지금 노팅엄이 원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뭐 레스터 상대로 좀 대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햄무 쪽을 좀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승부 쪽 보는 경기, 그래서 고배당 햄무와 무로 이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팅엄 햄무와 무에 2.5조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세비야. 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거의 매번 점유율에서 밀리며 이제 끌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 확실히 좀 이제 약팀의 좀 면모를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그 현재 좀 에스파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패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비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최근에는 그래도 점점 이제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이제 올라올 그런 좀 시기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하필 이제 그때 또 바르셀로나를 만나면서 그런 좀 올라오는 흐름에 좀 제동이 좀 걸린 그런 좀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살렸던 흐름 다시 또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롱볼 위주의 좀 전개가 많고, 재근마니슬레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금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이제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좀 세비야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이끌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원정 좀 세비야의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에스파뇰보다는 이제 좀 더 뭐 경기력에서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전력이나 좀 상성 면에서도 이제 에스파뇰에 비해 좀 세비야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배당 대비 좀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파뇰 상대로 지금 뭐 7년 넘게 뭐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더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는 세비야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세비야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 르하브르. 자,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전력 누수 커요. 주정 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렌과 이제 르하브르 모두 좀 계속해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며 흐름이 지금 다소 좀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뭐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 브레스트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여전히 뭐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뭐 5연패 중인 데다가 뭐 3경기 연속 좀 득점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과 더불어 골 가뭄에도 이제 좀 많이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좀 수비 또한 좀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현재는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안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좀 흐름이 안 좋고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 다 대체적으로 좀 기대보다는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 보니 이제 뭐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그래도 뭐 지금 뭐 르하브르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렌의 이제 공격 전개나 또 좀 메이킹 능력은 이제 더 좋다 보니 좀 더 뭐 렌이 이번 경기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지만 이제 뭐 침투나 이제 좀 역습에 좀 많이 좀 취약하다 보니 이런 약간 좀 공격 패턴이 좀 능한 좀 렌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도 좀 주도권을 갖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르하브르가 더 수비에서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가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뭐 렌의 경기력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르하브르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 좀 많이 나은 편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전력면에서도 더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번 경기가 이제 좀 렌이 좀 안 좋았던 흐름을 좀 전환시킬 가장 좀 적합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렌 사이드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렌승의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마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 결정. 자, 그리고 메넨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양팀 다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한 번도 좀 지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홈에서는 현재 3연패 중인데 이어 이제 이번 시즌 한 번도 홈 승리가 없을 만큼 이제 저조한 홈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더 좋은 경우가 좀 많지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더 홈에서 좀 성적이 안 좋을 정도로 홈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가 더 떨어지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좀 홈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마인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은 역시 뭐 원정에서는 좀 연패 중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제 좀 매 시즌 그래 왔듯이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매번 좀 문제로 이제 좀 지적되던 이제 수비가 이번 시즌 역시 뭐 그렇게까지 뭐 개선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비슷한 행보를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이제 마인츠의 좀 골 점유율이 이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뭐 골 점유율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맹글이 좀 더 점유율 면에서는 앞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많고, 그리고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허용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확실히 두 팀 다 좀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요소가 있는 경기들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이 들어가요. 자, 일단 뭐 마인츠가 이제 맹글 상대로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을 좀 제외하고는 지금 뭐 마인츠가 메넨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뭐 지금 홈에서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저조해 이제 좀 안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지금 뭐 마인츠 상대로 미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좀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만큼 확실히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맹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글 풀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코모. 자, 일단 뭐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짜파타, 소사, 일리치 등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큰 좀 결장자는 없어 보여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개막했을 때만 해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기대치가 높았지만, 현재는 4연패 중으로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5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토리노가 이제 시즌이 좀 시작할 때쯤에도 좀 수비에 대한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요소가 더 좀 커지면서 지금 수비가 좀 더욱더 좀 흔들리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그래서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및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좀 좋지 못한 거 좀 현재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코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긴 걸 기점으로 어느 정도 살아나는 감이 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좀 최근 좀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는 뭐 코모가 좀 훨씬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토리노, 뭐 코모 모두 이제 두 팀 다 좀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볼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좀 측면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종종 창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두 팀 다 좀 측면 수비도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 좀 측면 위주의 좀 전개가 이제 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자, 솔직히 이제 이 두 팀이 뭐 한두 달 전에 맞붙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토리노가 좀 우세한 경기일 수는 있었겠지만, 현재 지금 뭐 토리노의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으로 이제 좀 전력 누수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좀 토리노의 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그렇다고 이제 이번 시즌 좀 승격한 뭐 이제 코모라는 팀이 그것도 뭐 홈 토리노 상대로 이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기도 많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지금 정배 토리노 사이드를 보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코모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코모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으로. 네, 코모 프랜스는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 시티 대 네이메어. 자, 알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알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뻔했지만, 이제 후반에 넬이 좀 두 골을 먹히며 이제 수비 집중력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고, 결국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아쉽게 이제 좀 리그 첫 승을 좀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좀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좀 알메로 시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조금씩 좀 살아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지만 뭐 조만간 한번 뭐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할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스파르타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그런 약간 무승부라는 결과가 알메로 시티한테는 다소 좀 아쉬웠던 결과였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4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헤이렌베인 상대로 오랜만에 좀 시원한 공격을 좀 보이며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네이메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알메로 시티가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네이메언 역시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알메로 시티 상대로 좀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뭐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고, 그리고 득점기에 또한 원정에서는 잘 창출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원정 네이메언의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좀 최근 좀 경기들만 봤을 때는 뭐 이제 알멜시티의 뭐 전개가 더 좀 좋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메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득점률이 저조한 편이지, 뭐 공격 전개는 좀 괜찮고 그러면서 또 득점계도 잘 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원정 좀 네이메어에 비해서는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알메르시티의 그 좀 발목을 잡는 게 골 결정력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 만약에 좀 골 결정력이 조금이라도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알메르시티가 뭐 아직까지 이제 이번 시즌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 좀 네이메온 상대로는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원정 뭐 네이메온의 좀 승을 가져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알메르시티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알메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르시티 프랜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6 오바. 구사일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디네 세대 이제 칼리아리. 확실히 좀 최근 좀 칼리아리가 어느 정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은 상태예요. 일단 뭐 그중 또 대표적으로 뭐 유벤투스 상대로 좀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기도 했죠. 자, 다만 뭐 이렇게 지금 뭐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칼리아리라고 해도 뭐 여전히 좀 원정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많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디네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디네스 승부는 경기. 뭔가 이제 칼리아리가 우디네스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우디네스 승. 안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우디네스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햄무로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고배당 햄무로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스 승에 고배당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포츠머스 대 세필드 웬즈데이 챔피언십 경기. 이것도 뭐 승패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포츠머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정도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만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